자, 11.32번 문제풀이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1.32번 같은 경우서는요, 이제 명명법인데 이게 이제 현대에 쓰는 명명법으로 얘기를 해야 될지는 모르겠네요. 그러다 보니까 아마 일단 여러분들이 일반화학에서 배울 법한 그 개념으로 토대로 해서 진행을 좀 해보도록 할게요. 그 점 양해를 좀 바랄게요. 아마 현대에서 말하는 명명법이랑 좀 많이 다를 수가 있어요. 그래도 뭐 화학자들이 못 알아먹을 만한 뭐 그런 명명법이다라는 거는 아니니까 너그레이 잘 봐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A번부터 보게 될 텐데요. A번 같은 경우서는요, 지금 현재 벤젠의 베이스를 갖고 있다는 걸 여러분들이 볼 수가 있게 되는데요. 벤젠의 베이스에서 지금 각각 치원기를 여러분들이 보시게 됐을 때, 위에는 염소 부족라는 걸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밑에는 메틀기가 있다는 걸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일단 먼저 번호를 여러분들 좀 매겨보셔야 될 텐데요. 번호를 매길 때 지금 현재 이 클로로 같은 경우서는 염소 같은 경우서는 그 스펠링을 좀 써보게 된다면은 클로로 C가 먼저 대운 앞에 있다라는 걸 좀 얘기해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CH3 같은 경우서는 얘는 이제 스펠링을 좀 써보게 된다면은 메틸이라고 얘기해 볼 수 있거든요. 메틸기. 그러다 보니까 M이 먼저 시작하게 돼요. 여러분들이 여기서 이제 번호를 우선순위를 좀 매긴다고 했을 때요. 우선순위 매길 때 스펠링의 앞 글자에 대해서 알파벳 순서를 먼저 보시면서 하시는 게 제일 낫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중에서 C가 먼저 앞에 있기 때문에 클로로가 있는 해당 탄소가 먼저 1번 탄소로 지정을 하고 시작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에서 이제 그 다음 치안기가 가까운 쪽으로 여러분들이 돌려주시면 되는데 어느 쪽으로 돌려드는 똑같으니까요. 저는 오른쪽으로 시계 방향으로 돌리겠습니다. 그래서 1번, 2번, 3번, 4번, 5번, 6번 이런 식으로 벤젠이 구성이 되겠다라는 걸 얘기해 볼 수 있고 그럼 결국엔 이제 클로로 같은 경우서는 얘는 지금 현재 1번 탄소에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메틸기 같은 경우서는 얘는 현재 4번에 위치하고 있다라는 거. 그리고 베이스가 되는 친구는 벤젠이니까 그 다음에 얘들을 다 합쳐보게 되면은 결국에 여러분들은 이 A번에 대해서 화합물에 대한 명명을 해보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이제 1번에 있는 색깔로 좀 아니다. 색깔 바꾸는 게 낫겠죠? 색깔마다 표현하는 게 낫겠다. 1번에 있는 클로로 그 다음에 이것도 좀 애들 간격을 좀 높일게요. 명명법이 좀 길 것 같으니까. 그 다음에 4번에 있는 메틸 있는 이제 메인 베이스인 벤젠. 얘는 소문자로 쓸게요. 그래서 1클로로 4메틸 벤젠이 되겠다라는 거 얘기를 해볼 수 있게 됩니다. 만약에 여러분들 한글로 쓰고 싶다라고 한다면은 1클로로 4메틸 벤젠이 되겠다라는 거 여러분들이 참고를 해볼 수가 있게 됩니다. 다른 식으로 방법 혹시 여러분들이 오수 메타 파라에 대한 그 위치 뭐라고 해야지 명명법이라고 해야 되나 광역명 여러분들이 알고 있다라면은 그렇게 써보셔도 괜찮긴 하는데요. 아마 오수 메타 파라 이거에 대한 얘기는 여러분들 여기 일반화학에서 나오진 않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해당 이 명명법으로 여러분들이 작성을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쓴다고 해서 막 틀렸다라고 얘기하지는 않아요. 다만 요즘 메타와 잘 맞을지는 모르겠네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답변을 써주겠다라는 거 참고해 보시면 되고요. B번 같은 경우에서는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일단 치원기를 보시게 됐을 때 NO2, 얘들은 이제 나이트로기라고 얘기를 해볼 수가 있고요. 영어로 써보게 된다면은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볼 수 있게 됩니다. 그 다음에 얘들 이제 밑에 있는 이제 5시 방향에 있는 이 친구들은 에틸기 그러니까 ETHYL이 되겠습니다. 여기서 이제 에틸이 좀 더 스펠링이 더 앞에 있죠? 그 철자에서요. 그러다 보니까 이가 있는 에틸기가 1번 탄소로 하게 될 거고요. 그 다음에 나이트로 쪽으로 시계 반대 방향 돌아서 2번, 3번, 4번, 5번, 6번 이렇게 해서 벤젠이 베이스를 형성하게 되겠구나 라는 거 얘기해 볼 수 있게 됩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제 1번에 에틸기가 있고 3번에 나이트로기가 있다. 그렇게 해서 다 합쳐서 이제 에틸기 먼저 1번에 에틸, 그 다음에 3번에 나이트로, 어, 나이트로, 벤젠 라고 써보시면 될 것 같네요. 그래서 이렇게 에틸, 그다음에 니트로, 그다음에 벤젠 이렇게 써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글로 써보게 된다면은 1 에틸, 3 나이트로, 벤젠이라고 하시면 될 것 같네요.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인지해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10번을 보시게 되면요. 여기선 특이점이 지금 현재 메틸기가 총 4개가 있어요. 똑같은 메틸기가 4개가 있기 때문에 여기서 여러분들 어떤 걸 번호를 매기시든 간에 상관없을 것 같긴 하지만요. 뭐 일단 대충 번호를 매기게 되면은 얘를 1번으로 둡시다. 그럼 다음 치안기가 있는 쪽으로 여러분들이 돌려주셔야 돼요. 이렇게 2번, 3번으로 돌리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바로 옆에 메틀기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얘가 1번이게 된다면은 얘를 2번으로 해서 여러분들이 돌려주시면 돼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서 각자 번호들을 매겨보시면 되고 이때 그렇게 되면은 1번과 2번과 4번과 5번에 메틀기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현재 이 메틀기가 총 4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때 4개의 메틀기가 있다라는 거를 어떻게 표현하게 될 거냐라고 하게 된다면요. 접두사라고 해야 되나? 접두하라고 해야 되나? 아무튼 그렇게 해서 4개라는 의미를 담고 있는 테트라라는 단어를 쓸 겁니다. 테트라. 한 개는 안 써도 되는데 2개 같은 경우에서는요. 여러분들 DI 그래서 다이라고 하면서 여러분 써보시면 되고요. 3개 같은 경우에서는 이제 TRI 그래서 트라이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테트라는 이제 이렇게 써보시면 돼요. 이 테트라가 여러분들 그 테트리스의 그 테트가 맞아요. 테트리을. 그래서 테트라가 4개를 갖고 있다라는 거 여러분들 인지해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결국에 이제 4개의 메틸기를 갖고 있는 벤젠이다라고 해서요. 얘들을 이제 한꺼번에 몰아서 써보게 되면요. 1번, 2번, 4번, 5번에 메틸기가 4개가 있다 해서 1, 2, 4, 5 테트라 메틸 벤젠이다. 라고 얘기를 해볼 수가 있게 됩니다. 만약에 내가 이 물질에 대해서 난 잘 알고 있어요 라고 하게 된다면요. 얘를 부르는 다른 관용명이 있거든요. 생각보다 좀 이쁘게 생겼잖아요. 이쁘게 생겼다 보니까 나름대로 좀 얘도 그 관용명이 하나가 있어요. 마치 우리가 이제 NH3를 암모니아라고 부르는 것처럼요. 그래서 얘도 따로 추가적인 별명이 존재하는데요. 알고만 있으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친구들을 우리 뭐라고 부르냐? 다른 말로 해서 듀렌이라고 합니다. 듀렌. 저도 조사하다가 알게 됐어요. 근데 아마 여러분들은 이 C번에 대해서 듀렌이라는 거를 답으로 두고 쓴 건 아닐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1, 2, 4, 5 테트라 메틸 벤젠이라고 쓰시면 될 것 같습니다. 1, 2, 4, 5 4개가 있다. 메틸이. 그렇게 갖고 있는 벤젠. 이렇게 쓰시면 될 것 같고요. 듀렌, 전 이거 답 쓰는 걸 권장하지 않습니다. 괜히 이거 썼다가 여러분들은 그냥 공부는 안 하고 검색만 해서 한 사람으로 오해받을 수가 있어요. 뭐 그렇게 검색하는 것도 나는 이제 아니까 뭐 그렇게 얘기를 해볼 수가 있긴 한데요. 근데 여러분들 일반화학 배우고 있을 당시에는 이 시점에서는 듀렌이라는 걸 답을 두고 만드는 문제는 아닐 거다라는 거. 그걸 좀 유념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서 일단 C번은 그렇게 얘기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D번이 조금 어려우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D번 같은 경우에서는요, 저는 이제 여기 벤젠이 있긴 한데요. 저는 얘를 벤젠을 메인으로 잡고 보고 싶진 않아요. 왜냐면은 지금 현재 이런 식으로 갖고 있는 이 친구들을 따로 이렇게 치환기다라고 해서 얘기를 하기 좀 굉장히 애매하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 상황에서는 차라리 이 벤젠을 치환기로 보겠다라고 저는 잡고 시작을 할 겁니다. 만약에 이 벤젠이 치환기로 이제 역할을 하게 된다라고 하게 된다면요. 이름이 따로 있는데 만약에 이 친구 같은 경우에는 치환기로 부르게 되면은 페닐기라고 불릴 수가 있어요. 페닐. 그래서 여기에서 지금 이 친구를 이제 메인으로 잡은 다음에 벤젠을 치환기로 해서 페닐기로 두겠다.
라고 이제 얘기를 해보게 된다면요. 여기에서 이제 탄소본을 매겨보게 된다면 이중결합이 있다 보니까 얘가 1번, 2번, 3번, 4번 이렇게 좀 얘기를 해볼 수가 있게 되거든요. 그래서 일단 뷰테인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볼 때 이중결합이 있다 보니까 또 결국엔 얘는 또 막상 또 뷰테인이라는 얘기를 할 수는 없거든요. 뷰테인이 될 텐데 뷰테인이 될 텐데 하필 여기서 3번 탄소에 페놀기가 있더라. 그래서 얘들에 대해서 살짝 좀 정리를 해보게 된다면요. 얘는 이제 3번에 페놀기가 있는 3번에 페놀기가 있는 뷰텐 이렇게 얘기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뭐 좀 더 현대식으로 표현해보자라고 하게 된다면은 3번에 페놀기가 있는 뷰텐이지만 1번에 이중결합이 있다. 이런 식으로 표현해 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이런 식으로 각자마다 이런 식 나눠서 해볼 수가 있겠다라는 거. 성걸 풀 수 있는데 뭐 굳이 만약에 나는 벤젠을 메인으로 하고 싶어요라고 하게 된다면요. 이제 이 친구는 어떻게 부르시면 되냐면요. 얘 같은 경우에서는 조금 헷갈릴 수도 있을 텐데요. 여기에서 이제 얘가 메인으로 잡게 된다면은 이게 확실치는 않은데요. 번호가 아마 좀 다르게 매겨지는 걸로 알고 있어요. 저도 이게 확실치는 않은데 1번, 2번, 3번, 4번으로 잡으셔가지고요. 2번에 연결돼 있고 그다음 3번에 이중결합이 있다라고 해서 그러한 뷰테인들을 묶어서 뷰테인이지만은 3번에 이제 이중결합이 있고 거기에서 2번에 이제 치환기로 되어 있는 그런 형식의 벤젠 이렇게 쓴다라고 하는데 솔직히 저는 이걸 왜 그렇게 굳이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해야 될까라는 얘기가 좀 싶어요. 이렇게 좀 편하게 말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왜 굳이 가로까지 치면서 해야 될까? 좀 이해가 안 가긴 하네요. 그래서 어 저는 일단 3페닐 뷰텐이 정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솔직히 저게 더 편하기가 쉬워요. 굳이 뭐하러 이상하게 얘기를 하려고 그래. 뭐 화학의 세계는 알다가도 모르는 게 또 과학의 묘미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아무튼 돌아와서요. 아무튼 제가 생각하는 해당 이제 11.32번에 대한 답은요. A번 같은 경우에서는 1클로로 메틸 1클로로 4메틸 벤젠이 되겠다라고 여러분들 써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B번 같은 경우에서는 1에틸 3 나이트로 벤젠이 되겠다라고 여러분이 적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10번 같은 경우에서는 1, 2, 4, 5 테트라 메틸 벤젠이다 라고 해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거 한글 안 썼네요. 1, 2, 4, 5에 테트라 메틸 벤젠이다 라고 해보시면 되고요. D번 같은 경우에서는 3페닐 1뷰텐 라고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이제 정리를 해보면 되겠다라는 거 참고를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11.32번 문제 풀이는 맞춰보도록 하고요. 다음 문제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1.36번 문제 풀이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1.36번 같은 경우는요, 이제 여기서 여러 가지 분자들이 있는데, 얘들이 알코올인지 알데하이드, 케톤, 카복실산, 아민, 에터기인지 분류를 해보자 라고 되어 있는데요. 각자마다 이제 그 작용기에 대한 그 특징들을 알고 있다면은 여러분들은 충분히 해당 문제를 풀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한번 답을 살펴보도록 할 건데요. A번 같은 경우는요, 지금 현재 산소를 중심으로 해서 각자 치환기를 존재하고 있다. 그래서 R, O, R 프라임 이런 형태를 갖고 있기 때문에 해당 작용기는 이제 에터다라고 얘기를 해볼 수가 있게 됩니다. 참고를 해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10B번 같은 경우에서는요, 이제 NH 그러니까 지금 아미노기를 좀 갖고 있는 거를 볼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 아미노기라는 말이 아니라 그냥 아민기라는 말이 좀 더 정확하겠죠. 그래서 NH 이런 얘를 갖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얘는 아민기겠구나라는 거 얘기를 해볼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얘는 이제 아민기라고 여러분들이 얘기해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10번 같은 경우에서는요, 지금 현재 이 탄소에서 산소랑 이중결합하고 있는 모습을 여러분들이 볼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일단 카본일기에서 여러 가지 이제 유형들이 있을 텐데요. 이 카본일기들 중에서 지금 현재 이제 H가 있고 나머지 R이 있더라. 그래서 이 친구들 같은 경우에서는 RCOH 이런 형태를 갖고 있기 때문에 이 중에서 이러한 형태를 갖고 있는 이 작용기들은 우린 그걸 뭐라고 부르게 되냐면요, 알데하이드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해당 이제 작용기 같은 경우에서는요, 알데하이드다라고 여러분들이 얘기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D번을 보시게 되면은 이제 여기도 똑같이 카본일기가 있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볼 수 있는데, 이때 좀 양쪽 사이드를 보시게 되면은 H가 있는 게 아니라 치환기를 갖고 있더라라는 거 얘기를 볼 수 있게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얘 같은 경우 D번 문제 같은 경우서는요, 카본일기를 중심으로 해서 각자마다 치환기들이 존재를 하고 있다. 이러한 형태들은 우리는 뭐라고 부르냐? 바로 케톤기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이 형태를 케톤이라고 부르시면 되고요. 이때 이 케톤기에서 만약에 이때 R이라든가 R 프라임 이래들이 둘 중 하나가 만약에 수소야, 그러면 걔가 알데하이드가 되겠다라는 거, 그걸 좀 참고를 해보시면 좋아요. 자, 그럼 만약에 이제 이런 형식으로 존재를 하고 있더라. 2번 문제처럼 지금 현재 카본일기가 있는데, 근데 여기에 OH가 있더라. 그렇게 되면은 얘 같은 경우에서는 COOH, 그래서 카복 실기, 그 친구들을 갖고 있다라는 거를 얘기를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형태에 대해서 그래서 CR 있고 그 다음에 이런 식으로 OH가 있다, 이러한 형태들을 우린 그거를 카복실기, 카복실산이라고 얘기해 볼 수가 있게 됩니다. 여기서는 카복실산이라고 하니까 카복실산이라고 쓸게요. 자, 그 다음에 F번 같은 경우에는요, OH기가 있습니다. 간단하게 이런 OH기가 있어. 그러면은 이제 나머지들 다 치환기를 본다고 했을 때 ROH 이렇게 볼 수가 있거든요. 이런 형태를 갖고 있는 형태들을 보게 되면은 우리는 그걸 뭐라고 부르면 된다? 알코올기다. 얘기를 해볼 수가 있게 됩니다. 자, 그래서 11.36번에 대해서 정답을 얘기해 보게 되면요, A번은 에터, B번은 아민, C번은 알데하이드, D번은 케톤, 2번은 카옥실산, F번은 알코올이다 라고 얘기를 해보시면 될 것 같네요. 그래서 이렇게 각자마다 작용기들이 있다라는 것들을 여러분들이 알아두시면 좋은데요, 이제 유기화학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작용기들이다 보니까 알아두시면 굉장히 많이 유용하실 겁니다. 그렇게 해서 작용기들 파트 여러분들 꼭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렇게 해서 11.36번 문제 풀이는 맞춰보도록 하고요. 바로 다음 문제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1.38번 문제 풀이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1.38번 같은 경우에서는요, 다음 반응식을 완성하고 생성물을 확인하라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 보시게 되면은 이제 이렇게 카복실기가 있고요. 그 다음에 알코올이 있습니다. 그래서 얘네들에 대해서 반응을 진행하게 됐을 때 나오는 게 뭐냐라고 물어보는 건데요. 그래서 카복실기에다가 알코올을 첨가하게 되는 그 반응들을 여러분들이 좀 참고를 해보시면 되는데, 무슨 반응이라고 얘기를 했는지 기억이 안 나네요. 그래서 아무튼 어떤 그런 반응이 있는데, 여러분들이 좀 참고를 하시면서 해보면 될 것 같아요. 어떤 반응인지는 제가 나중에 한번 편집을 하면서 이제 유기화학 책을 좀 보고 좀 설명을 좀 적어 놓을게요. 이런 반응들로 진행이 되는구나 라는 것들을 여러분들이 좀 참고를 해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어떤 메커니즘으로 진행이 되는지 그런 설명, 그 메커니즘 설명을 좀 간단하게 하면서 답에 대해서 좀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할게요. 일단 해당 반응들을 좀 진행하게 된다면은 해당 지금 여기 카복실산이 있다 보니까 산 상태에서 아마 산에 대한 환경을 아마 진행하게 될 거예요. 아니면 이런 반응을 하려면 유도를 하려면은 애초에 뭐 산성 물질을 놓고 시작하게 된다라는 것들 여러분들이 전제를 깔고 보시면 좀 좋기는 하는데, 일단 합당성을 위해서 저는 카복실산이 있다 보니까 그래서 산이 있겠구나, 그래서 산에 대한 환경으로 진행된다라는 거를 깔고 저는 시작을 해보도록 할게요. 그 점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깊은 양해를 바라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 H 플러스 산에 대해서는 어떻게 반응이 진행하게 되느냐? 이 카본일기에 있는 카복실산에 있는 이 카본일기에서 이제 이 산소가요, 여기 있는 이 비공유 전자쌍이 수소를 먹습니다.
먹게 되면서 이제 다음과 같이 이런 식의 형태를 좀 가져줄 수가 있게 되는데요. 여기에서 이제 메탄올이 가만히 보고 있을 수는 없어요. 지금 현재 양이온에 대해서 형성이 됐다 보니까 기회다라고 이제 메탄올에 있는 OH기 중에서 탄소의 비공유 전자쌍이 탄소로 공격하게 됩니다. 이거에서 왜 갑자기 뜬금포로 이쪽으로 왜 탄소를 공격하게 되나요? 라고 좀 이유를 얘기해 보게 된다면요. 어, 그러니까 확실한 답변은 아니긴 한데 제 뇌피셜로 좀 얘기를 해보게 되면 여기 지금 이 카복실계에서 카본일기에 산소를 먹으면서 이렇게 양이온이 형성이 됐잖아요. 이때 그 살짝 공유결합 그런 느낌으로 해서 산소가 이제 여기 이중결합하고 있는 이 파이 전제를 하나 자기가 가져가게 되면은 이런 식의 뉘앙스로 이제 탄소가 센터에 있는 탄소가 양이온이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양이온의 형성을 갖고 있기도 해서 이때 이제 메탄올에서 갖고 있게 되는 이 산소의 이제 음이온 경향성을 갖고 있는 이 비공유 전자역상이 여기에 있는 양이온 경향성을 띠게 할 수 있는 탄소에다가 집어넣어서 공격할 수가 있겠구나. 빈자리가 있기 때문에 들어갈 수가 있겠구나라고 해서 이런 식으로 공격을 진행하게 될 거다라고 저는 뉘앙스로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기 때문에 확실한 건지는 모르겠지만은 그래도 좀 합당성을 좀 나는 갖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그런 뉘앙스로 여러분들이 이해를 해보시면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이 메탄올에 대해서 이 비공유 전자쌍이 여기 센터에 있는 카본일기에 있는 탄소에다가 공격을 하게 되면서 파이 결합이 끊겨집니다. 파이 결합이 이제 산소로 이동하게 되면서 결국은 어떻게 되느냐? 이제 탄소가 포화로 이루어지게 될 텐데 이런 식으로 형성을 하게 됩니다. 다만 이때 주의할 점은 메탄올에 있는 이 탄소는 이제 세 개로 결합하게 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을 거란 말이에요. 이렇게 하나, 그 다음에 이렇게 하나. 그렇기 때문에 총 3개의 결합을 진행하고 있다 보니까 메탄올에 있는 이 산소 같은 경우서는 여기서 이제 양이온으로 얘가 대신 먹겠구나라는 거 참고를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 또 얘기를 해볼 거는 어떤 게 있냐면요. 그 다음 과정으로 뭐가 일어나게 되냐라고 하게 되면은 이때 이제 OH랑 여기 근처에 있는 OH랑 서로 근접하게 되는 상황이 만들어질 수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때 새로 들어왔네 해가지고 여기 있는 이 OH에 있는 이 부분이 이 산소를 탐내합니다. 산소린다. 이 수소를 탐내해가지고요. 그래서 이리로 와이탑니다. 그래서 이리로 와서 끌어가가지고 얘가 잡아먹게 되고 그다음에 여기 결합은 다시 산소로 가져가서 살짝 환승연애를 좀 진행하게 돼요. 그래서 환승연애를 진행하게 돼서 다음과 같이 이런 식의 느낌으로 여러분들이 좀 참고를 해볼 수가 있고요. 그렇게 되면은 이제 수소를 먹었던 이 OH기 얘를 보게 되면요. OH2라고 저는 적어놨는데 사실상 어떻게 얘기해 볼 수가 있게 되느냐? 아니다. 그냥 옆에다 따로 그릴게요. 이런 식의 뉘앙스를 얘기를 해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살짝 물 같은 H2O 같은 그런 느낌으로 여러분들이 볼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물이 형성이 되기 때문에 얘들은 충분히 혼자서 이제 독립적으로 빠져나가기가 쉬운 구조가 됐다라는 걸 얘기를 해볼 수 있게 되고요.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산해 구조로 나갔다 보니까 나머지 뭐 물이라든가 아니면은 이제 그 어떤 산이 H 플러스가 빠져나갔잖아요. 맨 처음에 H 플러스가 빠져나갔다 보니까 다른 이 H 플러스를 품고 있었던 다른 짝염기가 존재하고 있을 겁니다. 아마 메인 내 정보를 좀 얘기를 해보게 된다면 아마 제 알기로는 물이 먹는 걸로 알고 있어요. 왜냐면은 그렇게 해야지 다시 산의 환경으로 만들어질 수 있다 보니까. 그래서 이 물에서 이 수소를 하나 떼먹게 될 텐데요. 이때 어떻게 떼먹게 될 거냐면요. 여기는 OH2를 떼먹지 않을 거예요. 이미 이렇게 물로 형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얘들을 빼먹는 것이 아니라 어디로 빼먹게 될 것이냐. 나머지 OH기 있죠. 이 친구에 있는 H를 하나 빼먹을 겁니다. 그래서 이때 H2에 있는 산소가 여기 지금 OH기로 있는 얘의 수소를 하나 또 떼먹을 거예요. 그렇게 되면서 어떤 식으로 진행하게 되겠느냐. 다음과 같이 수소를 떼먹게 되었다 보니까 이제 이런 식의 뉘앙스로 좀 얘기를 해볼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떼먹어버려가지고 다음과 같이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물이 수소항을 뜯어먹었으니까 이런 식으로 형성이 돼서 다시 산의 환경으로 만들어질 수가 있게 될 겁니다. 그럼 여기서 지금 이제 본체에 대해서 이 구조를 좀 보게 된다면은 음이온도 있고 양이온도 있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완전하다고 말하기에는 산소가 지금 현재 수소를 하나 잃었기 때문에 엄청 화난 상태예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 있는 이 비공유 전자쌍을 다시 파이 결합으로 진행하게 되면서 이로 인해야 대한 이제 반발로 인해 이 물이 빠져나가게 돼요. 그렇게 설명을 해야 되는 것이 맞는지는 잘 모르겠네요. 저도 아직 유기화학을 좀 공부를 많이 해야 되는 입장이다 보니까 뭐라고 설명을 좀 애매하긴 하는데 이런 식으로 공격을 하면서 빠져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빠져나가게 됐을 때 결론적으로 어떻게 구조가 되느냐? 여기 산소 같은 경우서는 결국 파이 결합을 진행하게 되면서 카보닐로 형성하게 되고요. 그다음에 이 OH2는 나가서 물이 됩니다. 그래서 결국엔 나중에 최종 형태로는 얘기해보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볼 수가 있겠다라는 거. 참고로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되는 이 작용기 같은 경우서는요, 에스터라고 얘기를 많이 한다는 거 참고를 해보시면 되고요. 그러니까 만약에 이제 COH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게 되면은 얘는 카복실기라고 얘기를 하게 되지만요. 만약에 이때 H가 아니라 이게 다른 치환기다라고 얘기해보게 되면은 얘는 에스터다라고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의 결과물이 하나가 나오게 될 거고요. 그 다음에 물이 또 나오게 되더라 라는 거 여러분들이 이해해 보시면 될 것 같네요. 자, 그래서 결론적으로 돌아와서요. 이런 메커니즘이 나오게 되다 보니까 그러면 해당 이제 11.38번의 문제에 대해서 정답을 써보게 되면은 이때 생성물들은 어떻게 되느냐라고 하게 된다면은 이제 HCOOCH3가 되겠더라 라는 거 얘기를 해볼 수가 있게 돼요. 그래서 이 구조가 된다라는 거. 이게 다른 말로 분자식으로 표현해 보게 되면은 HCOCH3 이렇게 얘기해 볼 수 있게 되고 그 다음에 물이 만들어지게 되더라. 더하기 H2라고 여러분들이 적어보시면 될 것 같네요. 그래서 11.38번에 대해서 정답을 얘기해 보게 되면요. 해당 이런 구조들이 나오게 되더라. HCOOCH3랑 물이 나온다. 라는 거. 그걸 참고를 해보시면 될 것 같네요. 그렇게 해서 해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메커니즘을 여러분들이 배워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게 좀 정확한 메커니즘인지는 저도 확실하게 얘기할 수는 없기는 하지만은 이런 비슷한 뉘앙스로 메커니즘이 진행이 된다라는 것 이해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 아직 이런 메커니즘들을 배우는 과정은 아직 안 할 거예요. 일반화학이다 보니까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아직 이제 그냥 이렇구나라는 이런 반응들이 진행되는구나라고 참고해 보시면 되는데 나중에 여러분들이 유기화학을 좀 가보겠다라고 한다면은 이런 뉘앙스들 여러분들이 참고를 해보시면 아마 나중에 많은 도움이 될 겁니다. 그래서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 의견입니다. 그래도 너무 신봉하지 않았으면 좋을 것 같네요. 음, 좋아요. 이렇게 해서 아무튼 11.38번 문제풀이는 이렇게 해서 맞춰보도록 하고요. 다음 문제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1.40번 문제풀이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 자, 11.40번 같은 경우서는요, 제 개인적인 피셜로 좀 얘기해 보게 되면은, 이 문제는 여러분들이 혼자 스스로 풀 수 있는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생각보다 조금 어려워요. 그러다 보니까, 아마 여러분들이 이 문제 풀 때 분명 솔루션을 좀 봐야 되지 않을까 싶기는 하는데, 과연 이 솔루션도 아마 막 그렇게 잘 나와 있지는 않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해당 문제를 풀 때 과연 어떤 식으로 좀 풀어야 될까라는 걸 좀 접근해 보셔야 될 텐데 여기 보시게 되면 분자식은요 15H15라는 화합물이 있거든요. 얘의 특이점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보게 된다면 해당 친구 같은 경우서는요 금속 소듐과 반응하지 않더라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이유는 어떤 거냐면은 우리가 이 분자식 15H13 5 얘에 대해서 얘기를 해본다고 했을 때 불포화도를 일단 먼저 한번 계산을 시켜보도록 할 거거든요. 불포화도를 시켜보게 됐을 때 2분의 8 더하기 2 빼기 10이 되거든요. 결국 0이 됐는데 이 말은 뭐냐?
여기서 이제 지금 현재 산소가 하나가 있는데 얘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게 되면은 이제 카본일기는 아니다라는 걸 얘기해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불포화도 0이라는 거는 결국에 뭐 파이결합이라든가 아니면은 고리기 결합은 갖고 있지 않다라는 거 얘기를 해볼 수가 있게 돼요. 그 중에서 이제 금속 소듐과 반응하지 않더라 이 말은 어떤 거냐면요. 파이 결합을 갖고 있느냐 없냐라는 걸 얘기를 하는 거기 때문에 여기에서 금속 소듐과 반응하지 않더라 그 말은 파이 결합이 없다. 오직 단일 결합으로만 있더라 라는 거. 그걸 여러분들이 인지를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이걸 갖고 여러분들이 그 다음으로 이제 해서 문제를 풀어보시면 되는데 이때 빛이 존재한다라는 가정하에 여기서 염소 분자와 반응을 시킬 때 다음과 같이 이렇게 나온대요. 그 말은 뭐예요? H10이었던 친구가 지금 현재 하나가 염소로 됐단 말이에요. 염소가 됐기 때문에 그래서 해당 반응에 대해서 얘기해 보게 되면은 치환 반응을 여러분들이 살짝 좀 얘기를 해볼 수가 있게 되는데 이때 수소 하나가 염소로 바뀌어지게 된다라는 거, 그걸 여러분 참고를 해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될 수 있는 친구들이 뭐가 있을까라는 걸 여러분이 경우의 수를 따지면서 보시면 되는데 이때 세 가지 화합물로도만 구성이 되어 있다라는 거, 또 구성이 되어 있어요. 이게 아무거나 막 이렇게 주워 먹을 수는 없겠다라는 거 설명을 해볼 수가 있게 되는데 그러면은 여기서 일단 우리가 가장 눈여겨볼 만한 거는 바로 이 파트일 텐데요. 빛이 존재한다는 하에 이 화합물을 염소 분자와 반응시키겠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여기서 존재할 수 있는 이 수소들 친구들 보게 된다면요. 탄화수소이자 그 탄화수소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에서 어떤 산소들이 있을 텐데 여기에서 만약에 염소가 이제 반응을 하게 되더라. 빛이 존재한다는 하에 그러면은 이때 수소 하나를 빼고 얘를 염소로 집어넣겠다는 얘기인 거예요. 그러니까 막 이런 식으로 있잖아요. 이런 식으로 만약에 메테인이 존재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들이 염소를 반응시킨다고 했을 때 이때 이 반응을 진행하게 되면은 라디칼의 염소가 나오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 친구로 하나를 끊어 먹어지고 그 사이에 내가 껴먹겠다. 그 나머지 친구는 염소 하나 가져가게 만들겠다라고 해서 이런 식의 뉘앙스의 이제 치환 반응이 만들어지게 돼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수소 하나를 내가 바꿔먹겠다라는 얘기라서 여러분들 그걸 인지를 하고 해보시면 되는데 이렇게 해서 만들 수 있는 세 가지 친구들을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 불포화도가 0인 상태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친구는 뭐가 있냐라고 한다면은 알코올기가 있고요. 처음에는 알코올기가 있긴 한데 대신에 알코올기 같은 경우서는 이 OH가 빠져나가기가 굉장히 어렵겠죠. OH가 막 OCl로 이렇게 바뀔 수는 없을 거다라는 거 여러분들이 좀 감안해 보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알코올기뿐만 아니라 산소로 이제 단일 결합을 형성할 수 있는 적응기는 누가 있을까라고 하게 된다면은 에터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아마 둘 중 하나일 텐데 아까 얘기했다시피 알코올기 같은 경우에서는 존재하기가 이 상태에서 반응 진행하기가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아마 여러분들은 에터로 깔고 문제를 접근을 해보셔야 될 겁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이 친구로 할 수 있는 케이스들을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예를 좀 보게 되면은 여러 가지 중에 하나가 CH3랑 이렇게 해서 CH2, CH2, CH3 이게 있을 거고 그 다음에 또 만들 수 있는 에터를 보게 되면은 다이에틸 에터가 있겠네요. 이런 식으로 존재하는 애들도 있을 거고 그 다음에 또 만들 수 있는 경우에서는 CH3 이렇게 있지만은 아이소 형태로 CH3, CH3 이런 식의 아이소 프로필 형태로 또 만들어 볼 수가 있겠네요. 이렇게 세 가지 형태 말고 좀 더 있나? 없는 것 같은데? 세 가지 형태로 이렇게 존재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얘네들에 대해서 한번 좀 얘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여러분들이 이제 이 세 가지 물질들로 이용을 해서 만약에 이제 다음과 같이 염소 분자들을 빛에다 쬐서 반응을 시키게 해서 친환 반응을 일으켜보자.
라고 하게 된다면은 나올 수 있는 케이스는 뭐가 있을까를 보면 되는데 여기에서 여러분들은요 세 가지의 화합물만 나오게끔 만들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걸 좀 얘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아마 그래서 설명이 좀 길 수가 있다 보니까요 다 원하시는 분들은 바로 타임라인으로 가보시면 돼요. 자, 일단 첫 번째 물질들을 좀 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물질 같은 경우서는요, 지금 수소가 이쪽에도 있고, 얘랑 얘가 있네요. 그쵸? 그럼 얘들마다 각각 하나씩 이제 염소로 치환되는 상황들을 얘기를 해보자라고 하게 된다면 총 몇 가지가 돼요? 얘는 네 가지가 될 거예요. 뭐, 제가 일일이 다 구조를 그리면서 설명할 필요는 없겠죠? 여러분들도 충분히 이제 똑똑하신 분들이다 보니까요. 그래서 1번 구조 같은 경우는 네 가지가 있기 때문에 적절하지가 않구나 라는 거 참고해 볼 수가 있고요.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이거 하나, 이거 하나, 이거 하나, 이거 하나 있는데 어느 쪽을 가든 서로 중복이기 때문에 나눠보게 되면 결국엔 최종으로는 두 가지밖에 있지 않겠다. 그래서 얘는 두 가지밖에 없어서 얘도 세 가지가 아니기 때문에 어렵겠구나 라는 거.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구조를 보게 된다면요. 아이소프로필 같은 경우에는 일단 여기 하나, 이거 하나, 이거 두 개, 세 개, 네 개지만요. 하지만 대신에 여기 지금 아이소에 있는 이 메틸들을 보게 된다면요. 얘들은 위에서 하든 아래에서 하든 어쨌든 대칭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대칭이다 보니까 딱히 상관은 없겠구나.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위에 친구를 했다고 치자. 위에 친구를 만약에 치환을 하게 됐어. 그러면은 CH2CL이 되겠죠. 나머지 밑에는 CH3가 될 거고요. 이거 하나가 나오게 될 거고, 만약에 위가 아니라 밑에 친구를 만약 반응을 시켰어. 그러면은, 이때는 CH3O, CH, CH3CH2CL이 될 거거든요. 여기에서 유의사항은 뭐가 있냐면요. 지금 현재 얘들을 결합을 하고 있는 이 탄소들을 보게 되면은, 얘들은 지금 현재 지금 단일 결합이란 말이에요. 단일 결합이라고 얘기할 수 있으면 다른 또 해석이 뭐가 있냐면요. 회전이 가능합니다. 회전이 가능해요. 그래서 만약에 왼쪽에 있는 제가 초록 색깔로 한 친구들 있잖아요. 얘에 대해서 만약에 이 두 개를 회전시킨다고 합시다. 얘들을 회전시키게 되면은 결국엔 이러한 구조로 나오지 않을까 싶거든요. 그래서 왼쪽이 이 초록색이랑 파란색이랑 같이 비교를 해보게 되면은 얘들은 동일한 구조를 갖고 있다라는 거 얘기를 해볼 수가 있게 돼요. 그래서 얘들을 하든 똑같은 상황이기 때문에 한 가지의 경우로 볼 거다. 그래서 이렇게 하나씩 총 묶어가가지고요. 하나, 이거 무슨 색깔로 할까? 이걸 하자. 하나, 둘, 세 개. 이렇게 세 가지 경우에 구조가 나오게 될 거다라는 거 얘기를 해볼 수가 있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여러분들이 이제 여기서 말하는 11.40번에서 말하는 C4, C4H10 얘 같은 경우에서는 어떤 구조를 갖게 되고 있더라? 바로 아이소프로필 메틸 에터가 되겠다라는 거 얘기를 해볼 수가 있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해볼 수가 있거든요. 만약에 영어로 써보자, 명명을 해보자 라고 하게 된다면은 이제 아이소프로필 그다음에 메틸 에터가 되겠더라. 여러분 참고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총 나오게 된 생성물들 얘기를 해보게 되면은 여기에서 염소 하나 나왔을 때, 그다음에 여기서 염소 하나 나왔을 때, 여기서 둘 중 하나 염소 하나 나왔을 때 이렇게 해서 골라보시면 될 것 같네요. 혹시 모르니까 일단 답을 좀 써볼게요. 그래서 결국엔 11.40번 문제에 대해서요. 이제 출발 물질과 생성 물질의 구조를 그려보자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출발 물질에 대해서 얘기해 보게 되면은 출발 물질에 대해서 얘기해 보게 되면 아이소프로필 메틸에터 그러니까 CH3O CH3가 되겠다라는 걸 얘기해 볼 수가 있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좀 구조를 완벽하게 그리고 싶다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완벽하게 그리고 싶어요 라고 하시는 분들은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그려보시면 될 것 같네요. 이걸 해보시면 되고 얘들을 이제 반응하게 돼서 CL2 빛을 해가지고요.
생성 물질들을 좀 본다고 했었을 때, 나오게 되는 세 가지를 얘기해 보게 되면, 하나는 왼쪽에서 나오게 됐을 때, 그러니까 Cl, CH2, 그리고 CH, CH32 이렇게 되겠다라는 거 얘기해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CH2O, CH3, O, 여기 두 번째 있는 이 수소, 얘가 만약에 염소로 바뀌어지게 됐을 때 CCl, 그 다음에 CH3, 2 이렇게 되겠다. 아니면 다른 식으로 얘기해보자라고 하게 된다면요. 이렇게 해보시면 돼요. 여러분들은요. CH3, O, CCl, CH3, 2 이렇게 하셔도 괜찮아요. 똑같습니다. 이렇게 해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구조에 대해서 얘기해보게 되면은 맨 마지막에 있는 친구가 염도로 치환됐을 때 얘는 조금 표현하기가 애매하니까 전 이렇게 쓸게요. CH2Cl 그리고 CH3 이걸 하던가 아니면은 CH3OC, CH3, CH2Cl 이렇게 보셔도 됩니다. 둘 다 똑같은 구조라고 여기선 취급을 할 겁니다. 왜냐? 회전하면 같기 때문에. 회전하면 같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취급을 할 거다라는 거. 이렇게 해서 총 세 가지가 있다라는 것들을 여러분들이 인지를 해보시면 될 것 같네요. 이렇게 해서 인지하시면 되겠다. 결국엔 따라서 11점 40번 문제에 대해서 정답을 얘기해 보게 되면은 출발 물질 같은 경우에서는 다음과 같이 이렇게 써볼 수가 있겠구나. 만약에 좀 풀어서 쓰고 싶다 이렇게 하면 되겠다. 그다음에 생성 물질은 크게 세 가지를 쓰라 했으니까 세 가지를 해보게 되면은 다음과 같이 이렇게 되겠다라는 것도 여러분들이 인지를 해보시면 될 것 같네요. 음, 어려워요. 참고 진짜 어려운 것 같아요. 여러분들 대학생 1학년이 할 만한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아니, 하려면 교수님들이 좀 더 설명을 빡세게 좀 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간단하게 설명한다고 해서 풀 만한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그걸 유의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11점 40번 문제 풀이 맞춰보도록 하고요. 다음 문제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음, 자, 11점 42번 문제 풀이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1점 42번 같은 경우는 이게 무슨 의도인지는 잘 모르겠지만은 아무튼 자경기를 표시하라고 하네요. 그래서 자경기가 있다면은 어떤 자경기인지 표시를 하면서 얘기를 해보는 게 나을 것 같은데 앞에 있었던 몇 번 문제였었나요? 11점 36번이랑 살짝 비슷한 문제라고 보시면 돼요, 여러분들. 그러다 보니까 자경기에 대한 개념들을 여러분들이 만약에 알고 있다면은 이거에 한번 응용해서 한번 잘 적용을 시켜보면 됩니다. 자, A번 보시게 되면은 산소가 있고요. 그 주변에 치환기이 있다는 거 얘기를 해볼 수가 있게 되는데 지금 보시게 되면 이 치환기들의 상태를 보시게 되면은 각각마다 다 단일 결합 형태로 존재하고 있을 거다라는 거를 얘기하기 전에 이제 단일 결합으로 얘기를 하려면은 다음과 같이 이런 식의 뉘앙스로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하지만 지금 여기 C랑 O를 보게 되면 특히 C가 혼자만 단일랑 갖고 있단 말이에요. 옆에 치환기가 있을 거고요. 그렇죠? 그러면은 해당 이 친구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보게 된다면요. C랑 O. 얘들이 현재 지금 카본 일기로 갖고 있다라는 거. 좀 얘기를 해볼 수가 있게 돼요. 그래서 지금 이 A번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본다 했을 때 이 CO, 이 케이스는 현재 카본일 형태로 존재를 갖고 있다라는 걸 얘기해 볼 수 있게 되는데 이걸 기점으로 해서 지금 현재 각각마다 옆에 있는 각 치원기들을 보시면 에틸기랑 프로필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이런 식으로 다음과 같이 존재를 하고 있을 거다. 우리는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해당 A번 같은 경우는 자격인을 표시하라고 했을 때 지금 이 C랑 O 얘를 메인으로 해서 각각마다를 표시해 주면 될 것 같고 해당 자격기 같은 경우에는 어떤 자격기로 존재하게 되느냐 바로 케톤기가 되겠다라는 거 설명해 볼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뭐 표시하려면 저는 CO로 한 다음에 이런 식으로 하는 게 낫지 않을까 싶어요. 아무튼 이렇게 정리를 해볼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B번 같은 경우에서는 이제 지금 현재 COO 하면서 에틸기가 있다는 걸 여러분들이 보실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해당 B번 같은 경우서는요, 구조를 좀 그려보게 되면은 COO,
이거 같은 경우서는 우리가 CO-는요, 지금 카본일기라고 얘기했잖아요. 그쵸? 그러다 보니까 CO 같은 경우에서 얘는 카본일기고, 나머지 이제 O는 이제 한쪽의 단일 결합으로 존재하고 있을 거다라는 거 얘기해 볼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CO, 이렇게 O 형태로 존재하게 될 거고, 이때 이제 산소 이쪽에 하나 있는 O 있잖아요. 단일 결합으로 되어 있는 이 친구. 이쪽에 하나 더 결합을 진행해야 될 텐데, 이 친구는 누가 결합하게 되느냐? 이 산소 오른쪽에 있는 이 치환기가 결합하고 있다라는 거 여러분들이 위치상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되고요. 그 나머지 이제 카본일 쪽이랑 결합하고 있는 치환기를 얘기해 보게 된다면은 이제 산소 옆에 있는 이쪽 치환기가 카본일 길에 있는 탄소의 치환기로 결합하고 있다라고 여러분들이 이해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CH3는 이렇게 있고 나머지 C2H5가 산소 옆에 결합을 하고 있다라고 여러분들이 이해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런 식으로 형성이 되고 있다는 걸 여러분들이 인지를 해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런 형태를 좀 본다고 했을 때 이제 COOR에 대한 이런 작용기 모습을 볼 수 있단 말이에요. 이런 작용기 같은 경우에서는 우리는 그거를 에스터라고 불렀다라는 거.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작용기들 꼭 참고를 해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해당 B번 같은 경우에서 작용기를 표시한다면은 얘를 메인으로 해서 저는요, CO를 메인으로 하고 이렇게 각각마다 R들을 놓게 된다라고 보시면 되지 않을까 싶은데, 아무튼 B번에 대해서 작용기에 대해 명칭을 좀 나눠보자라고 하게 된다면은 이 친구는 에스터가 되겠다라고 설명해 볼 수 있게 됩니다. C번 같은 경우에서는 이제 A번이랑 살짝 유사할 수가 있지만은 얘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 산소를 기준으로 해서 CH2, CH2가 있다라는 거 얘기를 해볼 수가 있거든요. 그 말은 현재 지금 이 C번 같은 경우에서는 왼쪽에 있는 거를 초록 색깔로 하고 오른쪽에 있는 거를 여기서 파란 색깔로 표시하자 하면은 이제 산소를 주변으로 해서 왼쪽에는 CH2, 그 다음에 여기 CH3 이렇게 있다라는 거 얘기해 볼 수가 있고요. 오른쪽에도 마찬가지로 여기서 CH2 거기에다가 여기 CH2, CH2, CH3 그래서 뷰테인, 뷰틸기로 이렇게 존재하고 있다는 거 얘기해 볼 수 있겠네요. 그래서 10원의 형태를 보게 되면 결국엔 여기서 R, 그다음에 여기도 R 프라임 이런 식으로 해서 결국엔 우리는 이런 작용길들을 뭐라고 부른다? 에터 형식에 대한 작용기로 존재하고 있구나라는 거 얘기를 해볼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10원 같은 경우에는 해당 작용기를 표시하자라고 하게 된다면은 산소를 기준으로 해서 각각 사이드로 여러분들이 표시를 해보면 얘기를 하면 되지 않을까 싶고요. 명칭을 얘기해보자라고 하게 된다면은 이 친구는 이제 에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에스터랑 에터에 대한 차이도 여러분들이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카복실기에서 이제 H가 아니라 치환기로 있다 에스터가 되고요. 그다음에 그냥 산소를 해서 양옆에 치환기들이 존재하고 있다. 그러면은 에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11.42번 같은 경우에서는 각각 작용기들은요, 케톤과 에스터, 에터가 되겠고요. 아마 이런 식으로 좀 분류를 하면서 얘기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싶겠네요. 혹시나 싶어서 헷갈리시는 분들이 다시 한번 써보자라고 한다면요, CH3CH2, 그 다음에 CO가 있는데 얘들이 메인으로 잡고 양옆에 여기가 R, 그 다음에 오른쪽에 있는 CH2, CH2, CH3 얘가 R''으로 해서 이렇게 케톤기가 있겠다라는 거 얘기해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B번 같은 경우에서는 CH3, COO, C2H5인데 C5를 메인으로 잡고 얘가 R, 그 다음에 얘가 R''으로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얘기해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C번 같은 경우에서는 CH3, CH2O, 그 다음에 CH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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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H3가 되다 보니까 얘 왼쪽엔 친구를 R로 잡고 오른쪽에 있는 친구를 R'으로 해서 이렇게 해서 에터로 존재하고 있다 라고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식으로 표현하면 될 것 같아요. 저는 그런 느낌으로 하는 거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11.42번은 그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작성을 해보면 될 것 같고요.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작용기들을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면은 나중에 유기화학에서 굉장히 많이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꼭 알아두시면 좋아요.
자, 이렇게 해서 11.42번 문제는 맞춰보도록 하고요. 바로 다음 문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11.46번 문제 풀이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1장의 마지막 문제네요. 46번 문제를 보게 되면요. 이제 카이랄에 대해서 비대칭 탄소 원자를 표시하라고 돼 있거든요. 그래서 카이랄성을 나타낼 수 있는 그런 탄소를 찾아보자라고 하면 되고요. 그 말은 결국 여러분들은 뭐 하면 되냐면요. 이제 탄소에 대해서 각자 전부 다른 치환기를 갖는 탄소를 여러분들이 찾아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A번부터 보게 된다라면요. 이제 이 친구, 이 탄소를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그래서 이 친구 같은 경우는 어떤 식으로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느냐. 탄소를 메인으로 해서 하나는 이제 여기 아이소 형태, 아이소 뷰티일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좀 얘기를 해보면 될 것 같고요. 어, 그냥 저는 이거 R로 할게요. R이라고 쓰고요. 그 다음에 다른 쪽 같은 경우에서는 이제 암인기, NH2 이런 식으로 존재하고 있을 거다라는 걸 얘기해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하나 같은 경우에서는 이제 여기 케톤기 쪽으로 해서 이렇게 해보도록 하죠. 아닌가? 뭐 이렇게 할게요. 이렇게 해서 CO NH2 이런 형태를 존재하고 있을 거고, 마지막 하나 같은 경우에서는 이제 수소 하나 이렇게 해서 총 4가지 형태로 존재하고 있을 거다라는 거 설명해 볼 수 있겠네요. 그래서 해당 이 친구 하나는 이제 카이랄성이다 얘기를 해볼 수가 있고요. 하나는 제가 이건 확신을 갖지는 못하겠는데요. 옆에 있는 이 케톤기 있잖아요. 얘도 마찬가지로 카이랄성을 띠고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은 합니다. 확실치는 않아요. 그래서 왜 확실치 않냐면은 그냥 일단 얘도 엄연히 각자 다 다른 치환기들을 갖고 있거든요. 카본일, 아민기, 그 다음에 여기 기타 치환기들. 그래서 각자 전부 다른 치환기를 갖고 있다 보니까 얘도 카이랄성을 띠지 않을까라고 생각은 합니다. 근데 확실하지는 못하겠네요. 그래서 얘는 뭐 좀 그렇다 치는데 일단 또 하나 얘기해 볼 수 있는 카이랄성은 누가 있냐면요. 이 친구가 있습니다. 옆에 있는 이 친구. 얘도 마찬가지로 카이랄성이라고 얘기를 해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친구 같은 경우에서는 어떤 식으로 카이랄을 띠게 되느냐라고 해보게 된다면요. 얘 같은 경우에서는 이제 탄소가 하나가 있으면 색깔이 있으니까 얘는 파란색으로 할게요. 얘는 어떻게 카이랄성을 띠게 되느냐라고 하게 된다면 여기 탄소가 있으면은 일단 수소 하나 있잖아요. 일단 수소 하나 H를 일단 하나 받게 되고요. 그 위에 메틸기가 있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 한쪽 같은 경우를 여러분들 보시게 되면은 이제 에틸기, 에틸기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에틸기도 해볼 수가 있고요. 나머지 한쪽을 보시게 된다면은 이제 여기 오른쪽에 있는 이 친구들 있잖아요. 얘를 이제 R'이라 할게요. 얘를 R'이라고 하게 된다면 이 친구가 이쪽에 위치하고 있을 거라는 거. 그렇게 되면은 이제 이 탄소도 마찬가지로 지금 전부 다 각기 다른 T1기를 갖고 있더라. 그러면 얘도 마찬가지로 카이랄성으로 비대칭 탄소 원자로 존재할 수 있겠구나라는 거 여러분들이 얘기를 해볼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11장 46번 같은 경우에서는요. 저는 이렇게 해서 총 2가지의 카이랄성을 갖고 있겠다라고 일단 생각은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친구랑 그 다음에 이 친구에 대해서 표시를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웬만한 이제 카이랄성에 대해서 표시를 할 때 이렇게 별표를 표시를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렇게 별표로 카이랄성이다라고 쓰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A번은 저렇게 2개가 된다라고 얘기해 볼 수 있고요. B번 같은 경우에서는요, 이제 사이클로 프로페 프로페인인데 거기에 지금 현재 브로민들이 있네요. 그래서 다이브로모 사이클로 프로페인이라고 얘기해 볼 수 있겠네요. 아무튼 그래서 얘네들에 대해서 보게 되면은 지금 현재 브로민, 수소 그리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있긴 하지만은 만약에 이 탄소를 여러분들이 보시게 된다면요. 이 탄소 같은 경우에는 위에는 수소, 밑에는 브로민, 오른쪽 같은 경우에는 CH2로 이어져 있는 다른 치환기,
오른쪽에 있는 친구를 보게 되면은 브로민을 갖고 있는 탄소 이렇게 얘기해 볼 수 있단 말이에요. 그렇게 되면 각각마다 다른 성격의 치원기를 갖고 있다라고 얘기해 볼 수 있겠죠. 이게 무슨 얘기냐라고 하게 된다면요. 이 탄소에 대해서 얘기를 해본다고 했었을 때 이 탄소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이렇게 탄소가 하나가 있고요. 근데 이렇게 정확하게 설명을 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이렇게 H가 하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다른 한쪽에 브로민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앞쪽에 이제 CH2가 있고요. 그 다음에 안쪽으로는 탄소가 있지만 여기에 이제 H랑 브로민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얘네들이 서로 이렇게 이어붙여 있다라고 여러분들이 이해해 보시면 되는데 아무튼 이어붙이는 거는 상관이 없고 결국엔 이 친구 탄소로만 만약에 보게 된다면은 하나, 둘, 셋, 넷 각각마다 다 치환계에 대한 연결하고 있는 각각의 형태가 다 제각각 다르다. 비대칭이다. 라고 얘기를 해볼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일단 해당 친구는 카이랄성이다. 라고 얘기를 해볼 수가 있게 되는데요. 근데 그렇게 된다면은 당연히 오른쪽에 있는 이 친구들도 마찬가지로 카이랄성으로 얘기를 해볼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얘도 마찬가지로 표시를 해보게 된다면은 얘가 위에는 수소, 밑에는 브로민이 있지만 앞쪽에는 이 친구 메틸기, 아주 안쪽에는 이제 브로민을 갖고 있는 탄소, 얘들이 또 나란히 이어져 있을 거고요. 이렇게 해가지고 이런 식의 뉘앙스를 해서 각각마다 또 4개의 다른 성질들의 치원기들을 갖고 있겠다. 그래서 얘들도 마찬가지로 비대칭이 되겠다라고 얘기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B번 같은 경우에서는요, 얘기를 해보게 됐을 때, 이 친구 위에 있는 이 탄소랑 밑에 있는 탄소, 얘네 둘이 각각 비대칭이 되겠다라는 거 얘기해 볼 수 있게 되는데, 오른쪽에 있는 친구는 왜 안 되냐라고 하게 된다면은 밑에랑 위에랑 둘 다 수소잖아요. 동일하게 갖고 있는 친구들이 있어요. 결국엔 대칭이 되겠다라는 거. 그래서 이런 식으로 같은 치환기가 동시에 있으면은 비대칭이라고 얘기를 해볼 수가 없다라는 거. 근데 막상 이렇게 설명을 해보니까 그럼 카본일기는 안 되겠네요. 카본일기 같은 경우는 이중결합이니까 결국엔 산소 2개다라고 이렇게 얘기해볼 수 있잖아요. 산소 2개 연결한 것과 살짝 유사하게 설명을 할 수 있다 보니까 그럼 얘는 하이랄성이라고 얘기하기가 좀 어렵긴 하겠네. 게다가 이중결합이라서 이런 식으로 또 대칭을 또 얘기해볼 수가 있겠네요. 그렇게 얘 막상 하니까 안 된다라고 설명해볼 수 있겠네요. 그래서 11.46번에서 결국에 여러분들은요 비대칭 탄소 원자들을 찾아보자라고 하게 된다면은 각각 2개가 있다라는 거 일단 얘기해 볼 수 있고요. 그래서 정답을 얘기해 보게 되면은 A번 같은 경우에는 얘네 2개. 계속 제가 좀 많이 써나가가지고 헷갈릴 수가 있는데 밑에다 좀 드릴게요. 이렇게 여러분들 2개가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11.46번에 대해서 정답을 보게 되면요. 이렇게 2개가 있으면은 A번 같은 경우에는 얘랑 이 친구랑요. 그다음에 그 오른쪽에 있는 아민을 갖고 있는 이 친구. 얘네 둘이 비대칭 탄소 원자입니다.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B번 같은 경우에는 브로민을 갖고 있는 이 탄소들이 비대칭이다. 라고 여러분들이 얘기를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각자 2개 체크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이렇게 해서 11.46번 문제 풀이 맞춰보도록 하고요. 비대칭이다 보니까 뭐 R배열이냐 S배열이냐 라고까지는 여러분들 굳이 쓰지는 마요. 얘들 입체 상태가 어떤 건지 우리 정확하게 모르니까 뭐 이렇게 설명할 수 없어요. 그래서 표시만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46번 문제풀이 이상으로 마치면서 11점 문제풀이 끝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들 들으시느라 고생 많았어요. 한번